이 사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막차였다 이래놨죠. 이 염색업체에서는 김 과장과 같은 중년의 숙련공과 외국인들이 스프레이 고압 염색기를 다루고 60대 이상 노인과 아줌마들이 뽑혀 나온 실을 나르고 포장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가 3D 업종의 인력난을 들어줬지만 외국인 업종으로 인식되는 낙인 효과 때문에 청년 인력 부족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한다. 산업연구원의 조영삼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 값싼 인력을 대준 게 중소기업들에게는 독이 된 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산업의 기초가 되는 도금업체, 도금 또 절삭 가공 이런 기술이 이런 이제 업체들이 위기에 몰렸다는 거죠. 한국노동연구원의 이규용 연구위원은 최근 숙련 인력의 부족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만큼 그 대안을 서둘러 고민해야 할 지점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인력 유업 한기에 93년 중소 영세 기업들의 인력난을 들어주기 위해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이제 본격화됐는데, 그렇지만 불법 취업이나 또 송금하는 비리나 인권 착취나 이런 부작용 때문에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었죠. 그리고 2004년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로 이제 제도가 바뀌었는데, 이 고용허가제는 연수생 제도에 비해서는 인력 도입이 좀 수월해서 이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현재 법무부가 파악한 외국인 인력을 보니까 이 당시입니다. 2006년도. 여기 보면은 외국인 인력은 34만 6천 명이 합법 체류자고, 그래도 16만 5천 명이 불법 체류자. 합법 체류자가 16만 5천 명이고 불법 체류자가 18만 1천 명. 불법 체류자가 아직 더 많았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저렴하게 구리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걸 한겨레 신문이 그때 2006년도에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관련한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저임금을 말하죠. 저임에 뒤틀린 노동자, 모두가 우리 아빠. 이거를 봅시다. 아빠는 참 까맣다. 아마 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자녀가 하는 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겨레 신문에 2006년도에 실린 글인데 한번 봅시다. 아빠는 참 까맣다. 나는 참 하얗다. 아빠의 얼굴을 보며 난 그 피부색을 닮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빠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는 나를 와락 끌어안기를 좋아하셨다. 그때마다 난 불쾌했다. 찌들 대로 찌든 땀냄새와 실핏줄이 터진 그 붉은 눈이 너무 싫었던 것이다. 난 참 곱게 자랐다. 하얀 얼굴로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공부도 열심히 했다. 서울대에 들어갔다. 예쁘게 컸다. 나는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레 우리 집이 커지는 줄 알았다. 12평에서 18평, 24평으로 집이 커졌다. 근데 아빠 얼굴은 점점 까매지고 눈은 빨개졌다. 눈이 빨개진 거는 얼마나 우리도 컴퓨터나 이런 걸 많이 보면 눈이 좀 충혈되고 빨개지지만, 또 이런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환경에서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고 하면 이렇게 눈이 충혈되는 경우가 많죠. 눈 보호대를 껴도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산업 연수생 도입 후 인력난 불 껐지만 기술 전수 맥 끊겼다. 이렇게 취재 후기를 쓰면서 난 왜 아빠 얘기를 꺼내는 걸까? 너는 꼭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일해라. 주저하면서 나는 아빠를 참 자주 보게 됐다. 오늘 그들이 청춘을 바친 공장의 미래는 캄캄하다. 인천 부평구 알루미늄 처리 공장에서 만난 김신곤 씨. 그는 20년간 알루미늄 밥을 먹었다. 실제로 알루미늄을 먹었단 말 아니죠. 알겠죠? 알루미늄 이 일을 하면서 생계를 했으니까, 생계 유지를 했으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대 후 할 일을 찾던 그에게 알루미늄 공장은 알루미늄만큼이나 반짝이는 은빛 꿈을 심어줬다. 취직 후 10년에는 참 즐거웠다. 기술도 배우고 밑으로 후배들도 들어왔다. 알루미늄 처리와 관련해 새로운 기계들도 속속 들어왔다.
일은 힘들었지만 자신도 공장도 크고 있다는 생각에 기운이 절로 났다. 그는 90년대 중반쯤으로 기억한다. 일이 점점 힘들어져 버린 때를.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그랬답니다. 언제부턴가 설비 투자가 끊겼어. 이게 문제죠.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투자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끊겼다는 겁니다. 작업 환경 나아지기는커녕 10년 전으로 후퇴한 거야. 지금 작업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대학 졸업자든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자든 공고나 이런 데 졸업했을 때 이제 이런 쪽으로 예전에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잘 안 간다는 게 문제죠. 예. 사람들 인식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잘 안 가는 게 문제죠. 임금이 물가 상승만큼만 올라도 살 수 있을 텐데 여기 이를 3D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야. 공장 안에는 화학제품 냄새가 진동한다. 그 밑으로 외국인 노동자 10명과 아줌마 1명 있다. 그는 누가 와서 배우려 하겠어. 나까지만 하고 끝내는 거야. 진짜 슬픈 거지. 라고 한숨을 쉰다. 김씨의 얼굴은 참 까맸고 눈은 충혈돼 있다. 여러 이제 중소공장들의 지금 사례를 이런 취재를 통해서 지금 실은 글 같습니다. 그죠? 서울시 성수동의 한 염색 공장. 공장터 700평 중 200평만 기계를 돌리고 있다.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바깥이 공장 안보다 오히려 더 시원하다. 이 작업 환경이 그만큼 좀 열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울 때 안에 이제 에어컨도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90년대 초만 해도 직원 120명이 넘치던 이곳에 지금 40명도 안 되는 직원들이 일한다. 40대 아줌마들과 외국인 노동자 100바로 60대 남성들도 보인다. 현장 책임을 맡고 있는 김안무개 과장은 할 말이 많다. 외국인 애들 길어야 3년인데 데리고서 뭘 해. 사업이 발전하려면 후진이 있어야 하는데 후진 양성 그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야.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일침을 놓는다. 애초부터 산업연수생을 받지 말아야 했어. 그때 이후 작업환경, 복지시설 이런 데는 관심 하나도 안 갖고 싼 임금 수준의 맘만 들인 거야. 당시 한참 돈 많이 벌었을 때 후생복리에 투자했다면 이쪽 노동시장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을 거야. 그때가 기로였고 결국 이렇게 비틀어졌어. 그때가 딱 전환점이었는데 이때 생각을 바꾸면서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이제 눈치채고 그래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비하지 않았고 이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김 과장의 목소리는 회색빛이다. 절망적이라면 햇빛 회색은 절망이나 이런 의미의 색깔이죠. 그런 걸 상징하는. 그에게선 땀 냄새와 염료 냄새가 진동을 한다.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성수동 정밀기계 공장에서 일하는 이영환 씨는 26살입니다. 기술을 배워보고 싶어 병력 특례가 끝난 후 공장에 재취직했다. 월급을 외국인 노동자들 수준으로 주려고만 하죠. 야근도 하는데 한 달에 잘해야 80만원 벌어요. 그러니 차라리 PC방 알바하겠다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월급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똑같이 준다. 이래 하면 한국 노동자들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환율이나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자기 나라에 송금하고 하면은 그만큼 이득이 되는 거지만 한국에서의 상황에서 똑같이 주면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겠죠.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다는 거죠. 환경이 더 좋은 쪽에서 조금 덜 힘든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 데는 180원까지도 벌 수 있거든요. PC방 알바가 그렇답니다. 여기서 일하면 기술도 배우고 좋긴 하지만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일한 노동의 가치가 요즘 기준보다 너무 낮게 책정되는 걸로 굳어서니까 남아있기가 힘들죠. 지금 이거는 이제 2000년대 초중반이고 사실은 지금은 훨씬 이거보다 임금이 더 많이 줍니다. 훨씬 많이 주는데도 지금은 잘 안 가려고 하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죠? 언젠가 술이 취해서 들어온 아빠는 내 옆에 누워 혼잣말을 했다. 경아야, 너는 나중에 꼭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일해라. 나는 공고감에서 자부심이 있었다. 기술이 좋았고 장비 다루는 게 즐거웠다. 그런데 지금은 10년 하든 20년 하든 계속 제자리야. 나는 자는 척했지만 쏟아지는 눈물을 꾹 참으며 다짐했다.
나중에 꼭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일할 거예요. 다만 현실입니다. 이래 더울 때 그 안에 에어컨도 없이 일하려면 땀이 얼마나 흘러내리겠습니까? 그죠? 지금 웬만한 데는 에어컨이 다 나올 건데요. 선풍기든 에어컨든 이 굉장히 열악한 이러니까 한국인들은 잘 안 가려고 하는 이런 업종을 이제 외국인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훨씬 더 좋아져야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천국이라는 말도 있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적 노동자든 육체적 노동자든 다 우리가 뭐 정신활동이든 육체활동이든 다 노동이라고 보고 있고 그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게 사실은 평등한 국가고 선진국 대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학력 또 학벌 차이도 있지만 학력을 중시하고 또 학벌에 의한 차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불평등한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참 이렇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마 빈익빈 부익부는 심해질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지난 23년간 나는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항상 불쾌했다. 아빠 얼굴은 왜 저리 까맣고 땀 냄새는 언제쯤 없어질까? 성수동과 인천의 공장들을 취재하면서 나는 전주에 계신 아빠를 참 자주 보게 됐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여러 번이었다. 당신과 비슷하게 얼굴이 까맣고 눈이 새빨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같은 작업 환경에서 일하니까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현장에서 스프레이기를 돌리고 검형을 뜨고 실더미를 나르는 사람들에게서도 채취를 느꼈다. 모두 우리 아빠. 그런 작업 환경에서 일하니까 다 똑같은 채취겠죠. 7, 80년대 많은 젊은이들은 중소기업 공장으로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이 몸으로 쌓은 기술은 오늘의 우리 경제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오늘날 그들이 청춘을 바친 공장의 미래는 캄캄하다. 연수생을 받은 이후 임금 수준은 바깥 세상보다 낮게 떨어졌고 작업 환경은 낙후됐으며 기술을 이을 후배들은 사라졌다. 바깥 사람들은 이 바닥에서 한 세대를 보낸 이들에게 3D 업종 종사자라고 조롱한다는 거죠. 어렵고 위험하고 더럽다 해서 difficult, dangerous, dirty 이 약자들 앞에 D를 붙이가 3D 업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조롱한다는 겁니다. 난 오늘도 이렇게 시원한 사무실에서 고운 손으로 노트북을 두드린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면서 문득 떠올린다. 무심코 넘겼던 아빠의 앨범 속의 젊었을 때 사진. 색이 바랜 흑백 사진 속 당신의 얼굴은 참 하얗다. 이게 한겨레 신문에 실렸던 글입니다. 전충영 인턴 기자예요. 이 당시 이 분이 인턴으로 일할 때인데, 자, 그럼 이 기사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반론을 한번 들어볼까요? 8월 28일 한겨레 신문 일면에 실린 외국인 고용에 대한 기사는 굵고 선명한 제목, 저임금 외국인 단맛, 기술 단절 도구로, 그리고 3면까지 이어진 기사의 제목이 된 여임 외국인 인력 임금 상승 억제, 젊은 층 기피,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논거를 분명히 했다. 자, 이 반론을 볼까요? 외국인 인력의 도입으로 인력난이라는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임금 상승 억제와 같은 노동 조건 악화로 이어져 젊은 층 기피 현상을 심화시켜 결국 기술 단절이라는 중소제조업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이었다. 외국인 고용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비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논리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쓰고의 오랜 효용성 논란에 의해서 잘 드러난다. 지금 앞에 그 기사에 대한 반론입니다. 우리보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역사가 더 긴 서구사의 예를 이제 이 사람은 든 거예요. 외국인 고용이 인력난을 해소하면서 임금 상승 효과를 억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력을 대체하는 기계화 혹은 자동화 이런 게 더뎌지고 혹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다양화
사양 산업이 되고 해외 이전과 같은 기술 혁신을 낙후되게 만들었다는 주장, 그리고 외국인 고용을 통한 임금 상승 억제가 오히려 설비 투자를 가져와 기술 혁신에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선 채 효용성 논란의 종식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사실 외국인 고용에 대한 완연한 손익계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껏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어떠한 가설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 가설 설정은 연구자들 개개인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소신이나 확신, 감정, 이해관계, 사회적 상황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기사는 이처럼 전혀 객관적이지 못한 논리 틀을 빌어 외국인들이 우리 설자리를 읽게 만들었다는 그런 여과되지 않은 현장의 분노를 담아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임금 상승이 억제되고, 그래서 기술 혁신이 지체되는 그런 어떤 틀을 빌려가지고 젊은 층이 또 기피하고 그것을 통한 기술 전수의 맥이 끊겼다. 이런 논리죠. 이게 기술 혁신 지체의 자리를, 기술 혁신이 지체됐다는 그 자리를 대신에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기자의 의도는 산업연수제도를 중심으로 지난 14년간의 외국인 고용의 폐단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기사 어디에도 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정책 입안자나 정책 실행자,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주들에 대한 비판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 모두, 그들 모두 나의 아버지와 같다는 어떤 감상적인 인정에 호소하는 그런 글이 많았다는 거죠. 이 사람 입장은. 오히려 저임금 외국인 인력의 단맛에 빠져 이제 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한 설비 투자의 어려움에 봉착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음을 업소하는, 그걸 이제 호소하는 중소사업주들의 자조 섞인 인터뷰만이 기사를 메울 뿐이다. 너무 이 사람들 입장 논리만 기사화했다는 거죠. 이들의 후회를 곱씹어 보면 그 당시 외국 인력을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러웠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을 앞당기는 약이 되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외국인 고용의 악순환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인 셈이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이라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 즉 외국인 고용의 종식만이 새로운 도약의 출발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의 종식은 그들에게는 은감생심이다. 외국인 고용의 폐해를 잘 알지만 지금은 계획하기에 너무 늦어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고용에 의지하여 연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1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외국인 고용의 유혹을 물리치고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설비 투자와 기술 혁신의 모험을 감행할 것 같지는 않다. 자, 이 사람의 입장입니다. 자, 이제 불이 꺼져가고 도제마저 끊겨버린, 도제는 알죠? 견습생으로 이제 들어오는, 훈련생, 견습생 말이죠. 도제마저 끊겨버린 미래가 어두운 중소기업의 작업장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던 중년의 숙련 노동자들의 분노로 가보자. 자, 이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이것 역시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기는 마찬가지다. 조금만 냉철하게 문제를 바라본다면, 물론 쉽지는 않지만, 외국인 고용이 젊은 층의 기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고도의 경제 성장과 소득과 복지 수준의 정대,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된 노동시장, 산업구조개혁, 이런 게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적은 임금과 어려운 작업 환경, 그리고 불안한 고용 안정과 미래, 낮은 사회적 인식 등 많은 젊은이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외면하는 경향은 이미 외국인 고용 이전부터 뚜렷했다. 이 말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냥 실업 상태로 노는 것보다는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일 경우에는 일단 일을 하면서, 그죠? 또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이제 이런 주변의 시선을 인식하는 것도 저는 좀 그런 것도 문제는 된다고 봐요. 지급에 규천이 없다는 말은 있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대기업만을 고집하면은 기업이 사실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막 개인의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 신념이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그들의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웠던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일자리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어쩌면 중소기업에서 보여지는 현상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필수 불가결한 구조개혁의 진통일 뿐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밀려 내국인 노동자들이 떠나서 기술 전수가 어렵다는 주장은 마치 100년 전 당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독일 농업 노동자 문제의 원인을 외국인 고용의 탓으로 돌렸던 그 민족주의에 경도된 몇몇 독일 학자들의 주장만큼이나 엉뚱하다. 이렇게 이제 외국의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값싸고 순종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때로는 일자리를 빼앗아 결국 자기들의 고향에서 들 땅을 잃어버린 내국인 농업 노동자들을 도시로 밀어낸다는 소위 밀어내기, 이런 태제는 주제, 명제 이런 뜻이죠. 이런 논리를 발전시켰다. 물론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이런 주장을 오늘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인홍현상은 농가를 떠나는, 농촌을 떠나는 현상이죠. 인홍현상은 산업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산업화와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혁에서 그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거대한 인홍현상이 먼저 일어났고 이 현상이 남기고 간 커다란 틈을 외국인 고용이 메웠던 것이다. 설사 때때로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태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태제가 이렇게 해야 되죠. 조금 표현이 이 명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규모 농업 노동자의 도시 이중에 결정적 요인이 된 것은 아니다. 그게 틀림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예나 지금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다는 분노는 식을 줄 모른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도 이런 일자리를 가는 사람들이 젊은 층에서는 거의 없다는 거죠. 나이든 층들은 이런 일도 하겠지만 젊은 층들은 안 간다는 게 문제죠. 그죠? 계속 읽어봅시다. 외국인 고용의 객관적 사실을 전하려 했던 이 기사는 이미 이주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민한 감정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며칠 뒤 역시 일면을 장식한 기자의 취재 후기, 저임금에 뒤틀린 노동자 모두가 우리 아빠. 이 기사는 그 결정판이었다. 설사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감정적 호소는 우리와 그들을 가르고 그들에 대한 선입견을 한층 공고하게 만들고 우리와 그들의 극단적인 충돌과 갈등을 만드는 무슨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무서운 우리 논리가 우리 입장에서의 어떤 그린 시각에서 논리죠. 이런 논리가 구조적 실업의 희생자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외국인 일자리를 택하기보다는 차라리 실업수당을 받고 말되겠다. 사회구제금으로 생활하겠다. 이렇게 그 당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다. 이런 독일의 젊은 거구주의자들에게서 보여지는 외국인 혐오증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았고 우리의 부를 갉아먹고 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떠나라.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가 필자의 예민함에서 비롯된 기후위기를 희망하지만, 자, 이용일 씨라는 분이 이주노동자TV 칼럼에 올린 글입니다. 자, 이렇게 상반되는 지금 글의 지금 두 편인데 우리가 이 두 편의 글을 지금 읽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이 글을 읽고 이 외국인 고용이 덕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에 대한 이 논란이 실제적인 사실보다 감정에 호소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반되는 입장의 글들을 읽고 이제 신문 기사를 읽죠. 기사를 읽고 외국인 고용의 효용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자 이랬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이제 글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한 주제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고 글을 쓰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이런 조금 분량이 긴 기사를 읽고 그 기사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읽으면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그죠? 또 서술하는 이런 글쓰기도 또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15주차 전까지 마지막 과제로 제가 제시했습니다. 같이 이제 제가 읽어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이 되었죠. 여러분이 한 번 더 또 개인적으로 읽어 보면서 관련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시고 추가해도 됩니다. 이것도 요거는 이제 A4 용지로 쓰면은 2장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조금 내용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분량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 전까지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2분 돼서 오늘 수업은 동영상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들려드리고요.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